오늘 강의 내용은 주식 기초 강의 제5강이 되겠고요. 봉차트와 주가 파동이라는 게 뭔지를 아주 쉽게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셨죠? 이건 보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종가단순 보시는 요 차트를 그대로 열어 드릴 테니까 이 차트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차트 보면서 매매하시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주봉 차트에서 사실은 그 5주선을 이탈해 버렸죠. 그죠? 이탈해 버렸지만 우리가 보는 차트에서는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차트에서는요, 이탈하지가 않았어요. 강력한 여기가 지지라인이 되는 거죠. 그죠? 지지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평선도 지금 정배열 상태입니다. 골든 크로스에서 올라와서 눌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제가 확실하게 동그라미를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확대해 보면요, 요게 차트가 이쁜 거예요. 아셨죠? 이동평균선 선 두 개 보이죠? 여기 선 두 개 보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골든 크로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절대 불안해하지 말기. 아셨지요? 하긴 뭐 대답을 못하니까 답답하죠? 그래요. 그래 제가 편해요. 대답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기저기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주기 위해서 이데일리의 훌륭한 전문가님들께서 오늘도 방송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목 받아서 대박 났을 분들은요, 오늘도 방송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많이 다니셔서 종목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고요. 제 방은 절대 잡주는 주지 않습니다. 잡주를 주는 방이 아닙니다. 제 방은 아셨죠? 저는 잡주를 주는 방이 아니고요. 잡주를 주는 방이 아니고 철저하게 배움이 있는 방입니다. 배움이 있는 방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종목을 주더라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리랑 거의 없는 것만 줍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사란 말이요? 그런 종목만 주니까 저는 거리랑 있는 거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거리랑 있는 거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래요. 사케다 전법이라고 하는 사케다 전법 아시죠? 사케다 전법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케다 전법을 가기 전에, 사케다 전법을 가기 전에 요거 한 가지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림을 하나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잘 보세요. 그림을 제가 좀 그려볼게요. 윗꼬리 아랫꼬리도 좀 이렇게 좀 그려보고 이쪽에다가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음봉도 파란색으로 제가 여기다 그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런 거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뭐 알아둬서 나쁠 건 없어요. 아셨죠? 알아둬서 나쁠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단을 이렇게 그리고 상단을 그리고 잘못 그렸네. 잘못 그렸어요. 잘 보세요. 이게 아니지. 이렇게 생긴 거지. 정신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그 캔들의 모습이 가끔 여러분들 눈에 보일 건데, 여러분들은 뭐 가격 매매, 소수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뭐 신경을 안 쓰실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집계형이라고 그럽니다. 집계형. 젓가락, 집계형이라고 그래요. 집계형. 집계형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계형이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요것은 이제 뭐라고 그러면 상승이 멈춘 겁니다. 이거는 상승이 멈춘 거고요. 상승이 멈춘 거고,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락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락이 저지당하는 겁니다. 하락이 저지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1번은 상승이 멈춘 거고 요거는 하락이 저지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아시겠어요? 그죠? 두 개가 맞물린 겁니다. 연결봉의 상호작용이지. 그죠? 물건을 집을 때 어떤 젓가락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개 이상의 봉이 나란히 있는 모양이죠. 먼저 천정형 집게. 그러니까 1번을 천정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점이라고 그랬죠? 천정형 고점을 상승 돌파하지 못하고 꼭지가 확인된, 그러니까 고점 일치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권에 발생하는 상승의 멈춤 신호다. 예. 첫째 날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올라갈 확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도 올라갈 확률이 높았죠. 그런데 둘째 날에는 포화형, 그러니까 잉태형과 비슷한 출발을 합니다. 즉 시초가부터 매수세가 퇴색돼서 진행이 되는 거죠. 이후에 장유가 종가니까요. 장 마감될 때 첫날에 장대 양봉을 힘차게 돌파하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상승이나 하락을 단정짓기 어렵죠. 왜? 매수 세력이 우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매도 압박도 뭐하고 있다?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후에 3일에서 5일간 발생하는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관건은, 1번의 관건은 뭐냐? 첫째 날에 장대 양봉 위로 주가가 치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야만 상승으로 방향을 튼 거죠. 그렇지 못하면 더 이상의 추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자, 지우고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하나는 양봉이고 하나는 음봉이다. 자, 이게 이제 잠깐만요. 예, 이게 이제 음봉이다 생각하자고요. 이게 음봉입니다. 자, 음봉이고 옆에가 양봉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래, 손을 이렇게 긋게요. 이렇게 밑에다가. 아셨죠? 이것도 집게형이에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젓가락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예, 이게 뭐예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가, 그죠? 빠지다가, 예, 일치하는 이런 바닥 집게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맞춰서 주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점 근처에서 발생하는 하락의 저지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저점에서 단기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뜻이고죠. 이게 둘이 모여서 발 맞추는 겁니다. 예, 그렇죠? 첫날에 장대 음봉 나왔고 그렇다면 다음 날에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하락 말기에 이런 장대 음봉이 터지게 되면 여러분들 심리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게 재수 없으면 마지막 틈에 걸려서 최바닥에서 팔 수도 있죠. 어떻게 된 게 내가 팔면 늘 바닥이고 참지 못해 매수했더니 천정이고 하는 어떤 황당한 경험 여러분들 계속 해봤죠. 내가 하면 예술이고 남이 하면 외설이요? 뭐 이런 거하고 좀 같은 건가. 아무튼 이렇게 첫째 날 장대 음봉이 발생되었지만 두 번째 날에는 추가 하락하지 않고 조그만 희망이 자라고 있다. 아셨죠? 예.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집게형 이렇게 합니다. 집게형. 예, 집게형. 왜냐하면 이제 그 그림 보면서, 예, 그림 보면서, 제가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보면서. 요거는 이제 몇 개 이제 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음봉만 그려볼게요. 음봉만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도 이렇게 좀 내가 음봉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봉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물론 꼴이 있습니다. 예, 꼬리는 제가 그냥 생략을 할게요. 예, 꼬리는 생략을 할게요. 자, 보실게요. 예, 자,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거를 이제 반격형이라고 그러죠. 반격형. 아셨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런 모습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상승 모색형인데, 우리 유료연님들 보면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있죠. 그죠? 이평선. 우리가 보는 이평선 있죠? 예, 5일 이동평균선 말고, 이평선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예, 이렇게 잠깐 멈추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올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추가로 하락하는 경우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음선이 계속 나오다가,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음선 나오다가 이런 양봉이 하나 발생을 요게 하게 되면, 이거를, 야, 곧이어서 이제 곧 움직일 수 있겠다. 곧이어서 뭔가 움직임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주가가 빠지다가 이런 양봉이 하나 나오면 이게 손바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손바뀜. 이제 슬슬 한번 시작해 볼까?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락 가능성인데요. 하락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하락 가능성. 예, 하락 가능성.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50%도 밀리지 않았고, 위에서 일단 끝을 맺었죠. 붕 떠서 맺어서 어제 종가 대비보다는 사실상은 플러스로 끝난 겁니다. 플러스로 끝난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도요, 하락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차트를 보면, 예, 이렇게 보세요. 우선은,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에서 나타나는 하락의 가능성이라고 좀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반대로 이런 두 번째 모습이 고점에서 나오면 야, 곧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자, 이게 양봉이고 음봉이, 자, 이게 이제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음봉이라고 칠게요. 제 안에 집어넣는 새카만. 이렇게 나오고서 다시 올라가긴 합니다. 허나 이런 모습이 하나 나오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서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점치는 겁니다. 아셨죠? 무조건 그럴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점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샛별형과 석별형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선을 긋고 이제 이렇게 이제 차트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음봉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음봉 내려오죠. 그죠? 예, 음봉 이렇게 내려오죠. 음봉 내려오고, 이렇게 작은 캔들 하나 나오고, 양봉이 하나 올라갑니다. 그죠? 양봉이 하나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양봉이 이제 거래가 이제 쭉 치고 올라가다가 단봉 하나 이렇게 발생하고, 이렇게 음봉 하나 이렇게 나오면, 이런 모습이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닥에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 나오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예, 요거는 무슨 형이라고 그랬어요? 샛별형이라고 그랬어요. 샛별형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석별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석별형. 요까지 이제 아셨죠? 이제 차트를 이렇게 볼 때 바닥에서 이렇게 정석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주가가 음선으로 계속 내리다가 이렇게 양봉이 됐든 음봉이 됐든 이거는 의미를 두지 마라. 어떤 이런 모습이 나오면 곧이어서 이제 상승 기조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거고요. 석별형은 이제 고점에서 단봉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소장님 되게 고점에서는 이런 모습 나오던데요?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런 모습 나오는 경우 이런 것도 왕왕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 요거는 어떻게 된다? 예, 저점과 고점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가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자, 첫 번째는 밑에 이렇게 발생하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장대봉 가운데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거는 바닥에서, 요거는 고점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요거는 상승이고, 요거는 하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까지는 이해가 하시죠? 예, 이제 세 개가 합쳐졌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셨죠? 예, 자. 일단 사케다 전법을 한번 봅시다. 예, 참 잘 만들었습니다. 사케다 전법이 있는데, 예? 자, 삼병형이라고 그래요. 삼병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까? 틀립니다. 어제 종가 대비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오르고 어제 종가 대비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리면 이렇게 N자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얘는요.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셨죠? 예. 똑같은 삼병형인데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매매하실 때는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되게 코스피 200 종목이라든가 코스닥도 되게 우량주입니다. 우량주들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더 힘이 있는 거예요. 특히 바닥권에서는. 아셨죠? 예, 바닥권에서는. 그런데 어떤 종목을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이런 테마주 형식, 테마주 형태의 이런 식으로 근데 갭을 발생하거나 캔들이 고르지 못하죠. 하나는 길쭉하고 하나는 짤짤이고 뭐 위에 꼬리로 막 이렇게 달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은 이걸 좋아하시는 거죠. 1번보다는 2번을 좋아하십니다. 2번을. 자, 잘 보세요. 우리 유리원님들 잘 보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 바닥에서 1번의 경우가 나타났을 때 투자 주체별 보면 누군지 아시죠? 보수적인 애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량주라 하더라도 투시 이제 공격적인 애들이 들어오죠. 공격적인 애들.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렇게만 얘기해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죠? 공격적인 애들이냐? 아니면 보수적인 애들이냐? 그래서 바닥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게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안 좋죠. 자, 주가의 차트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짧을수록 좋습니다.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눌림을 주죠. 눌림 줍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이번에는 첫 번보다 좀 봉 길이가 좀 깁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다시 한번 눌립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주고 눌리죠. 그 다음에는요, 난리 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버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버리죠. 예, 그래서 대개가 주가가요, 3단계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주가는 여기 떨어져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는요, 대개가 이쪽 부분에서 매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매도를 하시고, 이 부분은 뭐 하라고 그러죠? 얘는 단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죠? 여기가 정석적인 매도죠. 기관들이 빠져나오고, 여기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죠.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파스가 세 파스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끝을 맺는 겁니다. 이쪽 부분에서는요,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가시죠? 예. 이거를 3병형, 이렇게 했죠. 3병형이라고 합니다. 3병형. 바닥권에서 나타나면 강력한 상승 전환을 의미하는데, 바닥권에서 3병이 나타나되 봉 길이가 작아야 의미가 있다.